안녕하세요. 힐링 닥터 사공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 예, 우울증이 예, 흔하다고 했는데 예. 근데 주위에 잘 안 보이는 그 우울증, 주우울증만 해서 이제 인구의 16%가 평생에 한 번 걸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800만 정도가 주요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죠. 또 주요우울증 말고도 다른 가변 우울증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다른 병에 걸리면 병에 걸렸다 이야기하는데,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질병에 걸리면 그 말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 우리가 우울증이 잘 진단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본인도 모르게 소리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우울증이 잘 진단되지 않고 또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뭐 의학적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식 정도의 경량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6명이 정신건강 문명으로 나올 만큼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경우가 학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무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또 우울증에 대한 지식도 부재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진단받으러 잘 오지 않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걸 부정하고 싶고 치료받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뭐 다리가 골절됐을 경우에는 수술 받잖아요. 그리고 나 다리 골절되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힐까봐 또 정상을 숨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세 번째는요. 우울증 증상 자체의 증상에 무기력한 게 있잖아요. 의욕이 없는 게 있잖아요. 활동적이지 못하니까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안 받는 것이죠. 또 한 네 번째로 보면요. 우울증 환자, 특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요. 우울하다는 우울증 환자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역추적하면 어떻게 오셔서의 첫 질문에서 기본 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에서 한 70%까지가 나중에는 우울증자로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오셨나 물어보면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증상이 호소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사나 진료진조차도 신체적 증상 위주의 그 병으로의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 증상의 호소는 실제로 신체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울장애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해야지 신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다섯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실질적인 의학적 질환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동반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동반이 많이 됐을 때 우울증도 함께 치료해야지 심장질환도 치료가 잘 되고 암도 치료가 잘 되고 뇌졸중도 치료가 잘 되는데요. 뭐 심장질환이나 암이나 뇌졸중이나 신체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우울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울증이 중첩됐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또 과소 진단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신체적 질병만을
치료를 한다면 원 신체적 그 질병 자체도 예후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습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골절 진단받고 수술해주고 수술하고 또 우리가 캐스트라고 그러죠. 기부스 뭐 캐스트를 일반 용어는 기부스라고 그러죠.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 뭐 이렇게 몸보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데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우울증은 같은 병인데요. 되게 비난해요. 질병이 아니고 게으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질병이 아니고 의지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한테 단지 힘을 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면 우울한 더 우울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가 골절된 환자한테 너 의지를 갖고 또 걸어봐. 또 뛰어봐. 그러면 골절된 부분이 더 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울을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펌프 있잖아요. 펌프에 물이 하나도 없는 고갈된 상태에서는요, 펌프를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 붓고 난 다음에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우울증이 걸린 경우는 정신신체적으로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운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운을 못 내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마중물이 이제 치료라는 것이죠. 또 7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진단을 받아도 되게 치료받지 않죠. 편견 때문에. 또 치료에 응했다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들이 거의 반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자기 환자분들의 의지대로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또 과소 치료의 원인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좋아져서 이제 정상 혈당과 정상 혈압을 유지하더라도 의사하고 상의하지 않고 약을 바로 끊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정상이 좀 좋아지면 약을 바로 끊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을 바로 끊으면 경감에서 끊지 않으면 또다시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에서는 약을 먹는 것은 약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우울증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은 약에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으면 약에 의지하는 겁니까? 약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으면 약에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아주 과거에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우울증 환자고 약을 안 먹게 되면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약을 끊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그 약물 치료에 대한 또 상당한 어떤 편견과 부작용 때문에 또 과소 치료되는 원인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 환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체적 증상이 본인한테 더 많이 와닿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정신과 이외의 치료를 받고요. 또 심지어는 기분 증상으로 오는 우울증 환자조차도 정신과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 환자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과소 진단, 과소 인지가 되는 진단이 잘 안 되는 이유, 또 과소 치료,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고맙습니다.